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에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투자가들이 우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상대 평가 방법이 있고 절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상대 평가라고 하면 어, 이제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 보는 거죠. 비교.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이 회사가 싸다, 비싸다를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per, EV, EBITDA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절대 평가에는 이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DCF. 예, 자세하게 이제 요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Residual Income Model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그 상대평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평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순이익, 뭐 이제 저희 이제 동아지아 케이스를 보면, 저희가 2011년에 한 뭐 700억 정도 순이익을 냈습니다. 주가는, 한 약 10만 원, 2010년 말 정도 10만 원의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시총 기준으로 본다면 약 주식수가 저희가 한 뭐 1200만 주 정도 되는데 약 1.2조 1.2조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er를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price per price earning ratio의 준말이고요. earning이라고 하면 이제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순이익을 얘기하고 요거를 저 이제 주가로 나눠보는 건데 순이익을 또 이제 그 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순이익이 700억이면 우리가 1200만 주니까 이제 뭐 EPS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순이익을 주수로 나눈 걸 EPS가 뭐 1200만 주를 700억으로 나누는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헷갈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요 두 개는 이게 쉽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쉬워요. 그래서 시총이 아까 말씀 1.2조죠. 순이익이 700억이죠. 그럼 1.2조를 700으로 나누는 겁니다. 뭐 얼마 될까요? 한 12배? 정도 되나? 14배? 7 곱하기 7, 4, 2, 4, 7, 28, 4, 7, 1은 7. 예. 하여간, 네, 12조를, 1200, 1.2조를 700억으로 나눕니다. 뭐 한 14배 뭐에서 16배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한 17배가 나옵니다. 17배. 17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한 잘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유한양행이라는 제약사가 있고 한미라는 제약사가 있고 그 밖에 녹십자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해 봤더니 유한양 한 20배더라. 한미는 뭐 15배더라. 뭐 녹십자는 뭐 역시 20배더라. 뭐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회사들을 쭉 한 몇 개를 쭉 평균을 내보면 예를 들면 한 19배 정도가 이제 인더스트리 평균이다. 그러면 17배를 받는 상황은 좀 싼 거죠, 사실은. 예. 그러면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한 뭐 14배에서 16배를 받고 있으면 17배면은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상대 평가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EV 에비타는 요거는 이제 시총이고요. 예. 요거는 영업이익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 아까는 이제 순이익을 갖고 했고 영업이익 가지고 했는데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뭐 그런 얘기인데 감가상각비는 이제 아무래도 앞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로스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용이 안 넣은 영업이익을 도리어 이제 더 플러스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감가상각비 더해주더라고요. 그런 이유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기준만 같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EBITDA 이게 이제 earning before income tax and depreciation, amortization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저기 뭐 네이버 같은데 찾아보십시오. 이러면 다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건 영업이익을 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1,00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아까 이제 1조 2천 정도 됐었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12배 정도가 나옵니다. 다른 이제 경쟁사들 보면 14배, 뭐 12배, 10배, A사, B사, C사. 해서 평균으로 한 13배 정도가 나오면 좀 싸구나. 뭐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게 그 상대평가의 맹점이 뭘까요? 상대평가의 맹점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기는 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나쁘면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다 떨어져요. 주식시장이 나쁘면 이게 뭐 ABC 뭐 이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가도 다 같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뭐 주식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저희 회사의 그럼 이익이 달라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주식시장 사정이죠. 주식시장이 나빠진다고 왜 제약회사들의 이익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환경 때문에 떨어진 이 평가 방법으로 해서 떨어진 퍼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회사는 당연히 이제 오버밸류 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옳은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판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현재 가치 뭐 청산 가치라도 하는데 청산 가치에다가 미래 가치를 더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현재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익이 쌓여 있는 자본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미래에 들어올 이익을 더해주는 건데 미래의 이익.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7천억이에요. 7천억 자본이 7천억이면 그리고 1,200만 주면은 그쵸? 그러면 뭐 한 사람당 한 주당 한 5,800원 5,8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58,000원인지 5,800원인지 조금 지금 제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 고쳤죠.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58,000원이네요. 58,000원의 이제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미 이제 벌어들인 이익에 이건 있어요. 여기 회사를 지금 당장 팔아버리면 당장 끝 하고서 자산을 다 팔고 부채를 갖고 나면 이제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자본이 되지 않습니까? 자본을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다 도로 나눠준다고 그래도 58,000원의 가치에 있는 주식을 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50%를 갖고 있는 주주다.
그러면 자본이 7천억이면 나는 당연히 3,500억을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됩니다. 이건 지금 회사를 운영을 이제 앞으로 안 하고 청산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3,500만 원은 500억은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50% 주주라면. 근데 또 앞으로도 계속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당장 가치 플러스 앞으로도 이익이 들어올 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분명히 번다. 그럼 이 1,000억은 내년에 분명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분명히 들어온 1,000억을 이 가치에다가 당연히 반영을 해주겠죠. 다만 내년에 1,000억은 올해 지금 당장 입장에서 보면 한 이자의 보통 디스카운트 이제 10%로 이제 보통 10이나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한 900억 원 충분히 되는 돈이잖아요. 내가 900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나 1년 후에 1,000원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가치니까.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이익만 보더라도 나는 7,900만 원의 7,900억의 가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년에 이익이 이만큼 들어올 거니까 확실하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residual 인컴 모델이라고 해서 앞으로 들어온 순이익들을 쭉 한번 땡겨봐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절대 평가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거는 확실히 나오는 이익이고 있는 거고, 그게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거가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산을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의 맹점은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그럼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앞으로 회사가 정말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10%씩 성장을 할 거냐, 순이익을 5%에서 6% 이상 항상 만들어낼 거냐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기다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게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당연히 경영을 잘할 거고 앞으로 더 가치는 올라갈 거다. 그러면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평가가 맞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건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DCF,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퍼나 EV/EBITDA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해서 적절하게 이제 중간 형태에서 이제 찾아보는 그런 방법으로 씁니다. 자, 이제 DCF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